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사실 TV 앞을 떠나지 못했다. 유튜브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 마음이 오마조마해서 아무것도 못했었다. 밥도 못 먹었다.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 역시 오늘 하루, 어제 새벽부터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죠. 사실은 한 2, 3일간 무엇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마음을 졸이며 지냈었습니다. 근데 아주 오랜만에 그래도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PD님, 제가 빨간 판에 글씨를 써놓은 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어떠십니까? 저는 우리가 이긴다라고 확신을 하고 정말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요.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분에게 했던 약속이 있었죠. 절대 체포 안 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법학자로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 공부 결과상 절대 체포 안 되실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맞았죠? 우리가 이길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을 생중계하는 기괴한 오늘 하루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을 끌어나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루 종일 공중파 그리고 유튜브가 아니라 조중동 등에서 계속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전 사실 그 모습이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이 끌려 나오는지 안 끌려 나오는지가 계속해서 중계가 되고 있었고요. 우리는 오늘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완장을 차면 사람이 저 모양이 되나?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 공수처가요,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공수처에 완장을 찼다고 저 모양일까? 자, 오늘 여러분 방송 보면서 어떠셨습니까? 어떤 분들이요, 지금 좀 자러 가야겠대요. 방송을 볼 틈이 없대요.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방송을 많이 봐서 이제 좀 잠을 자야겠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요. 오늘 들어오신 분들과 함께 방송을 일단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없어져야 될 것이 몇 군데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정교조, 민노총, 우리법연구회, 저 자리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교조와 민노총과 우리법연구회는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제요, 저녁에 여러분 기사 보셨겠지만 우리 고성국 주필님까지 고발됐다라는 뉴스를 보면서 제가 억장이 무너졌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만 하면 고발당한대요. 그러니까 오늘 나경원 의원님께서 내 입에 자물쇠를 채우려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때까지 나경원 의원님이 이렇게 멋있어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는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뉴스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지금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힘드신 분들 많겠지만 여러분 제 생각 어떠세요? 정교조, 민노총, 우리법연구회는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 국민의힘에 계신 의원님들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겁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윤상현 의원님 의리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휘 의원님이 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더 계셨는데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세 분의 의원이 관저로 왔다고 하는데요. 제가 본 기사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을 했는데요. 그렇게 세 분은 관저로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윤상현 의원께서는 계속 대통령을 위해서 워딩을 하고 계시니까 이번에 윤상현 의원은 인정. 아무튼 국민의힘 의원들 뭐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장 한심하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원들이 가서요, 거기 가서 들어눕고 의원들이 가서 그 자리에서 정말 뒤집어져 가지고요, 우리 대통령을 갖다가 끌어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얼마나 그 파워풀하겠습니까? 특히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도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정말 뒹굴면 그 자리에서요 다 인간띠 두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국민들이 얼마나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제 말이 맞죠? 자, 일단 정교조, 민노총, 우리법연구회를
없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뉴스를 볼 건데요. 일단 1번 뉴스를 보자면은 여러분 맞죠? 국민의힘 의원들 다 어디 갔느냐? 맞죠? 자, 1번 뉴스를 보면요. 이게 오늘 1시 30분 뉴스죠. 1시 30분.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가능하다 판단을 하고 집행을 중지했다는 것이 오늘 오후 1시 30분 뉴스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1시 30분에 정확하게 집행을 중지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은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을 뭉텅이로 다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답이 있었어요.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에 답이 있습니다. 대통령 체포 못해요. 체포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나 잠깐만 이름이 뭐냐 진저 마르자레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뭔가요? 저 이름은 예. 진저 마르자레. 저 읽어드릴게요. 이거 읽어드릴게요. 저도 민주노총 소속이지만 간첩 집단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조합원은 집행부 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잘 모릅니다. 저도 한남도 간저 집회에 새해 첫날과 어제 참여하고 한 줌도 안 되는 간첩 놈들이랑 욕하고 싸우고 왔습니다. 지방에 살다 보니 오늘 참여를 못해 죄송스러웠습니다. 민주노총에도 저렇게 좋은 분이 계시구나. 진짜 박수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저 메시지를 보니까 제가 더 행복해져요. 민주노총에도 저렇게 좋은 분이 계시다는 걸 보니까 제가 갑자기 미소가 활짝 지금 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집행 중지했는데 아니에요. 경호법에 의하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유여해 아닙니까? 경호법 들고 나왔어요. 조금만 계세요. 제가 경호법이 여러분 퀴즈. 우리 대한민국의 경호법 원래 이름 뭐게요? 경호법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름이 경호법이 아니고 대통령 경호법이에요. 이건 대한민국이 오직 한 사람을 위한 법이에요. 대한민국에 이런 법은 없어요. 오직 대한민국의 한 사람을 위한 법.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 그럼 이거 몇 년도에 생겨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퀴즈. 이거 몇 년도에 생겼을 것 같아요? 대통령 경호법이 여러분 생각하실 때 몇 년도에 생긴 법 같으세요? 대통령 경호법이. 네, 대통령 경호법이요. 깜짝 놀랄 만한 소식. 1963년도에 생긴 거예요. 그때 생긴 거예요. 그때 생긴 법이에요. 왜?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쿠데타로부터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법이요. 정말 잘 만들어진 법이더라고요. 이 법 능가 못해요. 체포 못합니다. 체포 못합니다. 그러면 정 변호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있죠. 체포 안 되고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십니까? 체포 안 되고 분명히 그냥 기소해라.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럼 또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첫 번째 소환, 두 번째 소환, 세 번째 소환. 아니 세 번째 소환하니까 안 왔다고 체포영장 발부하는 대한민국이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일반인들이 다 세 번째 소환장 보냈는데 안 오면 다 체포영장 발부될 것 같으세요? 일반인들이? 대통령이어서 특별하게 세 번 만에 안 하니까 체포영장 이거는요 역차별이에요. 대한민국에 역차별도 없어야 됩니다. 아무튼 제가 하나하나 조근조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근조근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 지금 관저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어차피 우리 헌법도 공부했고 형사소송법도 공부했는데 이왕이면 대통령 경호법도 제대로 공부하자고요. 제 주특기가 원래 학생들 가르치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열심히 공부해 왔습니다. 맞아요. 대한민국에 법이 있어요? 이 나라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치입니다. 법으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진영 논리로 싸우고 있는데 결국은 법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 판사도 탄핵을 해야죠. 잘못된 판사가 있으면 탄핵해야죠. 법으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자, 2번 1-2 뉴스 보여드릴게요. 경호처 저항에 민주당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한 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엉터리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자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대요. 겁나요? 무서워요. 그럼 경호처들 지금 다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경호처들을 다 자기가 지금 고발을 하겠다는 내용이네요. 또 보실래요? 1-3 뉴스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민주당이 무슨 짓을 하는지.
1-3입니다. 윤석열 체포 막아선 경호처장 공무집행 방해로 바로 고발했대요. 속보예요. 여러분 시간 한번 보세요. 잽싸게 바로 고발장부터 썼어요. 공무집행 방해래요. 근데 이 법에 의하면 자기들이 지금 고발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자, 계속 설명할게요. 민주당에서요. 1시 30분에 오늘 철수했어요. 1시 30분에 철수를 하고 바로 경호처장 공무집행 방해로 바로 고발했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 체포방해 경호처장 등 고발. 근데 전 저거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 보세요. 1시 30분에 철수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벌써 팜플렛까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1시 37분 우리 센스 있는 PD님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게 얘네들 못 들어간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얘네 이미 철수할 거 예상하고 왔다니까요. 이미 철수할 거 예상하고 온 거예요. 밑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팜플렛까지 들고 있어요. 팜플렛. 고발장을 저렇게 빨리 쓸 수 있어요? 고발장을 저렇게 빨리 써서 들고 오고 팜플렛까지 다 만들어서 저기 봐봐요. 저기 뭐야? 국수분합회. 저거 좀 확대해 주세요. 뭐야? 기자회견을 왜 벌써 1시. 짰네, 짰어. 아니, 체포방해 경호처장 등 고발을, 야, 진짜,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다 계획이 있었네, 계획이 있었어. 저 아까 올 때까지만 해도 저거 자세하게 못 봤거든요? 짰네, 짰어. 자, 제가 진짜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저 진짜 올 때까지 저거 못 봤어요. 아까 방송 준비하느라고요. 자, 다시 볼까요? 자, 1번 뉴스 다시 보여주세요.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불가능 판단 집행 중지. 기사 시간 좀 봅시다.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1시 30분에 중지했어요. 1시 30분에. 그러니까 저 기사가 1시 51분인데 1시 30분에 그 기사가 나왔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보세요. 눈 크게 뜨고. 이런 걸 다 봐야 돼요. 아주 가지각색합니다. 잘 보세요. 아주 제가 예리하게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1시 30분에 오늘 집행 중지한 거 맞아요. 저 뉴스는 1시 51분인데, 제가, 혹시 PD님 검색 가능하시면 1시 30분에 집행 중지라고 나와요. 단어가 나와요. 1시 30분에 이제 중지. 이렇게 나왔었어요. 1시 30분에. 그래서 1시 30분에 집행 중지라고 분명히 기사가 나와요. 1시 30분에 중지했다고. 제가 오늘 기사 자세하게 보려고 안경 쓰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기 있는 글씨가 가끔 잘 안 보였는데 정 변호사님이 읽어주셨는데 오늘 정 변호사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지금 이걸 제가 봐야 되니까 오늘 안경을 쓰고 아예 다 화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1시 30분에 철수라고 나왔는데요. 우리 PD님이 찾으실 거예요. 1시 30분에 철수였어요. 제가 그 기사 정확하게 기억나거든요. 근데 1시 30분에 철수라고 분명히 기사가 나왔는데요. PD님 1시 30분에 뭐 집행정지 뭐 철수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기사 보셨을 거예요. 혹시 기사 보신 분 계시면 그게 있다고. 저는 정확하게 오늘 1시 반에 중지라고 저는 기사를 봤었어요. 시간을 1시 30분으로 한 걸로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1시 30분이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요. 고발했다는 기사가 더 빨라요. 그러면 고발이 더 빨라요. 근데 그 고발분의 기자회견 시간은 1시예요. 야, 완전히. 여러분 찾았습니다. 보세요. 자, 보세요. 저 기사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시 반 집행중지. 1시 반 맞죠? 1시 반 집행중지예요. 그리고 향후 조치는 검토한다고 했는데요. 1시 반에 집행중지를 했는데요. 자, 1-3. 1-2. 1-2 기사. 경호처 저항의 민주당이 윤 체포 방해한 자 반드시 책임 묻겠는데 저기 시간이 1시 43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1시 반에 중지인데 1시 43분에 체포 방해한 자 반드시 책임 묻겠다는데 1-3 윤석열 체포 막아선 경호처장에게 공무집행 고발됐다고 나왔어요. 고발 아예 됐어요. 근데 1시 37분인데요. 시간이 안 맞죠? 고발하겠다는 기사가 더 빨라요. 그런데 밑에 보세요.
이미 고발을 했어요. 이미 고발을 했어요. 1월 3일 1시에 고발 기자회견을 했어요. 고발을 했다니까요. 지금 아까 종이 들고 있는 거 보세요. 종이. 저기 가운데 있죠? 고발장. 하얀 거. 그게 고발장이에요. 집행을 중지하기 전에 이미 고발장이 접수됐고요. 이미 기자회견이 1시에 잡혀 있었어요. 그럼 뭐죠? 고발하기 위해서 준비 다 했고 오늘은 거의 진짜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오늘 체포 힘듭니다. 오늘 체포 힘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경호처법 갖고 왔다니까요. 좀만 계셔보세요. 자, 계속 볼게요. 지금 여러분 얘네들 하는 행동 보이죠? 자, 2번 뉴스입니다. 이제 여기에 답이 있어요. 2번 뉴스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여야 입장이 바뀌어요. 갈려요. 여당에서는 무리한 시도하지 마라. 야당에서는 방해하면 너희 내란 공범이야. 자, 우리 여기서 재밌는 기사 하나만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재밌는 기사를 이걸 재밌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12번입니다. 자, 12번. 저기 내란 공범이라고 나오죠. 자, 보세요. 민주당이 내란 선전 혐의로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등을 고발하고요. 유튜브 4명도 고발했는데 유튜브 이름 좀 봅시다. 배승희, 고성구, 그리고 성창경. 한 사람이 누구였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한 사람이 이봉규. 여러분 이 제명이 뭔지 아세요? 진짜 제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만 들었던 건데 내란 선동 혐의래요. 내란 선동 혐의. 자, 다시 볼게요. 2번 뉴스 다시 볼게요, 여러분. 2번 뉴스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여당에서는요. 무리한 시도하지 마. 야당에서는요. 야, 너희 우리가 체포하려고 하는 거 방해하면 내란 공범이야. 그러더니 이제 진짜 바로 1-3 바로 경호처장을 공무집행 방해로 바로 고발했다니까요. 아니 세상에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 경호처장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막아섰더니 경호처장을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을 했어요. 이게 대한민국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방해하면 내란 공범으로 다 고발할 거야 라고 지금 거의 협박을 하고 있는데요. 3번 뉴스 보세요. 사실상 경호처를 보고 야 니네 사실은 대통령의 사병이야 맞거든요. 아니 그러면 경호처가 대통령을 지키는 사병이 지금 대통령을 지키는 공병이에요? 그러면서 윤석열 체포영장 막아선 막강 경호처. 막강 경호처면 대단한 거죠. 칭찬해야죠. 막강하면 여러분 그럼 경호처가 뚫리면 돼요? 그러면서 4번 뉴스예요. 민주당에서 내란 선전 선동으로 9명을 추가 고발했대요. 9명을 진짜 눈만 뜨고 나면 갑자기 고발하는데 9명을 고발했다고 하는데요. 저 진짜 어이가 없어요. 내란 선전 선동으로 어제도 고발하고 오늘도 고발을 했어요. 또 고발했어요. 그런데 그 기사 맨 밑줄 한번 봅시다. 보면요. 유튜브 등을 거기는 안 나오구나. 다른 기사 볼게요. 유튜브 등을 폐쇄하려고 한대요. 네, 5번 뉴스 보겠습니다. 내란 선정 선동으로 9명 추가 고발했다. 이렇게 하니까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내란 선전죄로 고발하니까 여당에서는요. 무고죄로 너희 막고발하겠다. 이러고 나왔어요. 자, 지금 이제는 산으로 가고 있어. 산으로. 야, 너희 내란 선전죄야. 그러니까 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고죄 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요. 자, 6번 뉴스 보겠습니다. 우리는 야당을 비판한 거야. 너희가 하고 있는 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내란 선전이라고? 그걸 내란 선전죄라고 하고 우리를 고발한다고? 그러면서 여당에서는 너희가 우리한테 지금 이거 무고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인데 7번 뉴스 보겠습니다. 더 웃겨요, 지금. 여러분 이 스토리를 아셔야 됩니다.
7번 뉴스. 윤상현 의원이 관저로 달려갔어요. 대통령을, 우리가 그래도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제가 못 지켰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야! 윤석열 대통령 보고 얘네가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내란 공범이다! 네가 내란 공범이다! 이러는 거야. 윤상현이 탄핵 대상은 공수처장 너야! 그리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야!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탄핵 대상은 지금 공수처장하고 영장 판사야! 라고 하니까요. 그 밑에 기사 그거 있죠. 내란 공범 자처. 제가 드린 거 있어요. 그랬더니 윤상현 의원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야! 공수처장을 탄핵하겠다고? 네, 네가 내란의 공범이구나. 윤상현, 너 내란의 공범이야.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사실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랬더니 8번 뉴스 보겠습니다. 윤석열은 내란죄니까 윤상현은 내란을 선전해. 그러니까 윤상현을 의원에서 제명하라 청원이 12만 명이 넘었대요. 아니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숨만 쉬면 뭘 고발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있잖아요.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국회의원들 아무도 안 건드리고요. 제가 볼 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타조들 같아요. 타조들. 이렇게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고개 내밀면 내가 맞을 것 같으니까 고개 내밀지 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번에 대선이 있으면 그냥 내가 대선을 하고 대선에 가서 빨리 해가지고 새로 뽑으면 돼.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왜 설명을 해드리냐면요. 이게 스토리로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보고 웃음이 나오냐고. 저 웃음이 나와요. 그럼 웃지 울어요? 울까요? 이게 웃음이 나오지 울어요? 여러분 이거 웃음이 나오죠? 이거 울까요? 눈물 나요? 이렇게 어이없는 걸 보면서 제가 울까요? 아니면 심각하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럴까요? 저 웃음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유치한 대한민국에 지금 민주당에 한마디만 하면은 지금 야 너도 내란 선동죄야 너도 여러분 빵빵빵 이러고 있는데 무서워가지고 다들 고개 숙이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지금 울어요? 그럼 저는요 지금 옆에서 동지들이 고성국 박사님이 맞아요 웃긴 게 아니고 헛웃음이에요 정답이에요. 저요 어제 고성국 박사님 고발당한 거 보면서요 피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저 피눈물 나려고 했어요. 고성국 박사님이 뭘 잘못했다고 하냐 이러면 저도 동조해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은 저 여기서 앉아가지고 여러분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잘 지켜졌습니다 하면 저도 그러면은 동조해요? 무서워 죽겠어요. 이럴까요? 제가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서 제가 방송 때 못하겠어요. 이럴까요? 저 웃어요. 저 웃음밖에 안 나와요. 제가 오늘 왜 빨간색 옷을 입었는지 아세요? 며칠간 계속 검정색 입다가 이제 그래요. 제대로 한번 싸워봅시다. 근데 웃는다고 저한테 말하는 사람 뭐예요? 가서 딴 데 가서 얘기해요. 딴 데 가서. 저는 웃으면서 싸울 거예요. 그러면 인상 쓰고 싸울까요? 막 이러고 싸울까요? 웃으면서 하하하 호호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고 싸워야죠. 맞아요. 기가 막혀서. 여러분, 제가 웃는 것을 이해하시면 저한테도 박수 좀 주세요. 박수 주세요. 우리 한번 분위기 환기하고 갑시다. 자, 그런데요.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하는 윤상현 의원에게 청원이 12만 명이 됐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그쵸? 어처구니가 없어서 실수가 툭 튀어나죠. 저도 계속 웃어요. 지금. 지금. 저 커피 잠깐만 먹을게요. 목이 너무 말라서요. 전 욕도 안 해요. 여러분, 욕을 왜 해요? 웃으면서 싸워야죠. 이긴 자가 남는 게 아니고요. 남은 자가 이긴 거예요. 웃으면서 싸워야죠. 이러면서.
아니, 이렇게 어이없는 상황 보면서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어이없는 상황 보면서. 니네 그러는구나. 아하! 이러면서. 웃으면서.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싸우는 거에 동조해 주시면 여러분도 박수를 보내주세요. 사실, 이 어이없는 상황에서 저는 지금 보수 우파들이 되게 지쳐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쳐간다고.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오늘 유튜브 보기가 너무 지쳐서 유튜브를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그래서 제 방송에 많이 안 들어오실 수도 있다는 거 저 알아요. 근데 저는 이 자리를 제가 지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를 지키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대통령 경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좀 더 웃긴 얘기 마저 하고 할게요. 지금 웃긴 얘기 더 해드려야 돼요. 근데 10번 뉴스 보여드릴게요. 계속 웃어야 돼요. 계속. 여당에서 너희 대단히 잘못한 시도야. 체포하려고. 여러분 진짜 질문할게요. 소환장을 한 번, 두 번, 세 번 막 보내고 난 뒤에 갑자기 연달아 막 보낸 다음에 안 오니까 체포영장.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갑자기 그것도 딴 데다가 해야 되는데 서부지법에다가 체포영장을 발부 신청을 했더니 그 판사가 발부를 하면서 밑에다가 단서조항 예외로 한다 하면 여러분 안 웃겨요? 웃기죠? 근데 그 판사가 그렇게 하니까 그 체포영장을 들고 와가지고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러 간다. 다 웃기죠. 그러니까 여당에서 이거 대단히 잘못한 거야 라고 하니까 야당에서 야 너희가 나 방해하면은 이거 내란이야. 아니 뭔 방해를 하면 제2의 내란이에요. 뭔 방해를 하면 제2의 내란.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말라고요. 아니 자, 방해하면은 제2의 내란이야. 이게 이해 가세요? 자, 그럼 11번 볼까요? 노컷뉴스예요. 노컷뉴스. 제가 일부러 지금 갖고 왔어요. 뒤늦게 헤어질 결심? 윤도 잘려나갈 꼴이었나? 아니 누가요? 누가 그런 말을 하냐고요.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는데 윤석열도 잘려나갈 꼴인가? 그러면서 12번 뉴스 볼까요? 제가 어젯밤에 얘기죠. 민주당이 내란 선전 혐의로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등 검찰에 고발하고 유튜브 4명, 배승희, 고성구, 이봉규, 성창경을 4명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유튜브도 정지시킬 거야. 유튜브도 폐쇄시킬 거야 라고 했어요. 왜 유튜브를 폐쇄시키고 싶어 할까요? 유튜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지금. 지금 유튜브가 무섭죠. 여러분 유튜브 보고 사람들이 나가고 유튜브 보고 다 모이고 유튜브 보고 유튜브가 무서우니까 유튜브를 지금 폐쇄시키고 싶은 거죠. 자 13번 뉴스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아주 멋진 얘기를 했습니다. 내 입에 재갈 물리겠다고? 어림없다. 저 박수. 내란 선동죄가 뭡니까? 내란 선동죄가. 개그잖아요. 내란 선동죄가.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내 입에 재갈 물리겠다고? 어림없어. 이거 고발하면 여러분 살다가 아니 이석기나 처벌받던 그런 걸 갖다가 우리한테 얘기하니까 우리가 지금 황당해요? 안 황당해요? 아니 우리한테 지금 언강성심 내란죄래요. 우리가 왜 내란을 해요? 아니 우리가 내란을 왜 하냐고요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뭐 때문에 가만히 있는 우리가 내란을 해요? 근데요 여러분 보실래요? 14번 수갑 준비한 공수처 검사 등 50명 동원. 수갑은 누구 채우려고 가져온 거예요? 저 더 열받았던 건 서울구치소 앞 광경입니다. 조금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의해 체포되어서 이쪽에 올 것 같아서 지금 우리는 서울구치소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방송을 보고 더 열받았어요. 오늘 아주 신났더라고요. 왜 서울구치소 앞에 가 있어요? 오늘 대통령이 체포되어 오면 그 앞에 가면서 막 찍으면서 대통령 들어가는 거 막 찍으려고요? 그 와중에 15번 뉴스입니다. 미사 중에 용산 이무기의 GX 발광이라고 하는 김용태 신부가요. 천주교 신자 윤 대통령의 회개의 시작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아니 회개의 시작은 죄인임을 깨닫는다고 하는데요.
신부님, 입 조심하세요. 정말 신부님은 근데 왜 머리가 그렇게 희한하게 생기셨어요? 여러분, 제가 천주교 신자라고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저런 신부님 보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 신부님 보면은 성당에 헌금하고 싶지 않아요.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신부님. 그리고 저 신부님 기사 좀 내지 마세요. 저 오늘 되게 웃긴 얘기 들었어요. 왜 공수처가 11시 반에 돌아갔을까요? 누가 그러길래 제가 왜 그랬대요? 하니까 화장실에 가고 싶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요. 그러는 거예요. 참 제가 오늘 가지각색 웃었습니다. 16번입니다. 현직 판사가 글을 썼어요. 형소법 적용 배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영장에다가 판사가 밑에다가 적용 배제라고 글 쓰면 안 된다고.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자, 17번 뉴스. 정말 황당한 뉴스입니다. 유승민이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아니, 이래도 저보고 웃지 말라고요? 저 이래도 웃지 마요. 목도 메요. 저 사람만 나오면 제가 목이 메어요. 여러분, 이래도 웃음이 안 나와요? 유승민이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하면서 배신자 프레임이 보수 망가뜨려. 자기 보고 배신자라고 부르지 말래요. 아니, 그러면요, 여러분, 사과를 보고 사과라고 그러고, 귤을 보고 귤이라고 그러고, 배신자를 보고 배신자라고 그러지. 그럼 배신자를 보고 뭐라고 부를까요? 반신자라고 부를까요? 아니, 왜 튀어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민이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하고. 아니, 이래도 저 웃지 못해요? 저 이래도 웃을만 하죠? 여러분, 유승민이 조기 대선 출마 시사한 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쵸. 저 웃는 거 이해하시죠? 제가 오늘 유승민 저 기사를 딱 보고요. 바로 빨간 자켓을 딱 입었어요. 아, 안 되겠다. 내가 힘 빠져서 까만 옷 입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냥 빨간 옷 입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힘을 내야겠다. 여러분, 유승민이 조기 대선 나온대요. 자, 근데 그나마 기분 좋은 소식 하나. 18번. 국가안보실에서요. 부승찬 등 민주당 의원 13명을 고발했어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요. 뭐 자세한 설명은 안 하고요. 그냥 그래도 고발했으니까 기분 좋다로 넘어갈게요. 19번 뉴스가 아주 불쾌한 뉴스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도 난관을 예상한다. 아니, 이런 기사 왜 써요? 신병을 확보해도 되게 난관이 있습니다. 진술 거부할 가능성이 크고요. 구속영장 발부도 장담 못해요. 바로 이게 포인트예요.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는 장담도 못하면서 체포영장 하나 두고 꼴랑 판사 한 명이 뒤에 단서주황 써서 만든 그 체포영장을 들고 그 많은 사람들이 관저로 가서 외국의 뉴스에 다 나오게 대통령 체포하는 광경 찍으려고 하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구속영장 발부도 장담 못하는데 이게 할 짓을 한 거냐고요. 그러면 공수처가 잘못한 거죠. 여러분, 공수처가 잘못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박수 준비하세요. 좋은 소식. 박수 준비. 20번 뉴스입니다. 지지율이 올랐어요. 지지율이 오르고 있어요. 저는요, 오늘 이 지지율 보면서 희망이 보입니다. 희망이. 제가 오늘 맞아요. 울고 싶은 마음이고 우울한 마음이고 속상하고 막 심드렁하고 있는데 이거 보고요. 네, 보수 결집이 일어나고 있고요. 안 되겠다. 이제 우리 안 되겠다. 우리 정신 차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좀 미워했는데 미워했죠. 미워도 했죠. 여러분,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 미워한 적 있잖아요. 싫어한 적 있잖아요. 원망한 적 있잖아요.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느냐? 이유 다 알잖아요.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우리 이심전심 맞죠? 여러분, 저하고 같은 마음 맞죠? 지금은 그럼 왜 윤석열 대통령 지키려고 해요? 그래도 탄핵은 안 돼. 우리 다시 탄핵은 안 돼. 박근혜 대통령 한번 겪었는데 다시 안 돼. 어쨌거나 대선 안 돼.
조기 대선 안 돼.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 뛰어나간 거잖아요. 그럼 뛰어나가면은 대통령 내란을 갖다가 동조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4%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다들 지금 기쁜 거예요. 왜? 탄핵 소추하고 난 뒤에 여러분 근데 인간적으로 탄핵 너 탄핵 너도 탄핵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뭐 하기만 하면 너 입 벌리면 탄핵 너 입 벌리면 고발 너 말만 하면 내란. 아 여기가 북한이에요? 아 저 정말 화가 난다니까요. 입 닥쳐 하면 네 저 조용히 할게요. 무서워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맞지 않아요? 자, 그런데 지지율이 올라가는데요. 21번 뉴스 보여드릴게요. 김상욱이 또 떠듭니다. 윤석열 비겁하게 숨는 겁쟁이. 근데 여러분 이상민은요. 이상민 누군지 아시죠? 얼굴 보여드려요. 밑에 가면 얼굴 있을 거예요. 없나요? 없네. 여러분 이상민 누군지 알죠? 이상민 원래 민주당이에요. 누가 데리고 왔죠? 한동훈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상민이요. 법꾸라지래요. 법꾸라지. 저 이 말 듣는데 아니 누가 이런 애들 데리고 왔냐고 국민의힘에. 갑자기 제가 지금요. 앉아있다가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너무 화가 나서. 김상욱이요. 윤석열 대통령 비겁하게 숨는 겁쟁이래요. 그럼 여러분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여러분은 가서 조사받고 끌려나가서 해야 돼요? 뭐가 정의인 줄 아세요? 불공정함과 싸우는 게 정의예요. 여러분 이상민이 윤석열 대통령 보고 법꾸라지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꾸라지래요. 이런 게 분노예요. 분노. 제가 오늘 작정을 하고 음료수를 큰 거 들고 왔잖아요. 제가 오늘 커피 이렇게 큰 거 들고 온 거 처음 보셨죠? 속이 타가지고요. 커피 큰 거 들고 속이 타서요. 커피 큰 거 딱 들고 그냥 계속 마시면서 왔어요. 맞아요. 제가 자 근데요. 여러분 우리 PD님 여기 있네. 이상민 저 사람이에요. 근데 대통령 보고 법꾸라지래요. 이거 화내야죠. 대통령 보고 법꾸라지래요. 화나죠? 갑자기 덥네. 사진 보니까. 얼굴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것 좀 보여주세요. 여기 제가 오늘 방송 제목이 대통령을 끌어내려는 것을 생중계하는 기괴한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제가 한 거예요. 또 저 얼굴과 이 얼굴 다르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대통령 그러는 마당에 제가 무슨 화장을 합니까? 아까 머리에 핀 하나 찌르고 왔는데 그 핀도 지금 풀고 방송을 하는데 오늘 대통령 그런 마당에 제가 화장할 틈도 없고 그냥 쌩얼에 안경 쓰고 와서 이래요. 저 얼굴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대통령을 끌어내려는 것을 생중계하는 기괴한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누구를? 자 다시 이상민 사진. 여러분 저 사람이 왜 민주당에서 있다가 여기 와가지고 국민의힘 전 의원이래요? 기억하세요. 기억 좀 해주세요. 몇 년 뒤에 좀 잊지 말고요. 제가 장애인 비하했다고요? 제가 언제요? 김성조님, 저는 비하한 적이, 제가 이상민이라고 했잖아요. 뭔 소리예요? 그게 가짜뉴스예요. 김성조님, 가짜뉴스 퍼뜨리지 마세요. 비하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또 이럴 거잖아요. 유유애가 비하했나? 저 한 적 없어요. 여러분이 증인이죠? 저 비하한 적 없습니다. 이상민이 법꾸라지라고 했다는 얘기 했습니다. 자, 계속 할게요. 그런데, 이 언주가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22번. 윤석열 끌려 나올지언정 제발로 나오지 않을 것. 예언. 네 예언이 틀렸어. 끌려 나올 일 없어. 경호처법이 있어. 그러면서 22-1 여러분 제가 오늘 재밌는 사진 하나 준비했어요. 22-1 윤석열 컴플렉스 덩어리 대통령이 돼선 안 될 괴물. PD님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사진 일단 첫 번째 사진 까만 옷 띄워주세요. 아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평가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목걸이도 박근혜 대통령 하는 것과 거의 똑같이 했어요. 여러분, 목걸이까지 따라했어요. 저 사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진. 두 번째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제 얼굴을 지우세요. 제 얼굴을 날리고 보여주세요. 목소리만 들어가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평가 좀 해주세요. 아까 그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현주 이 사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사진을 제 핸드폰에 저장해놓고 꼭 쓰고 있어요. 그랬던 그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욕을 해요? 여러분이 이거 보니까 어떠십니까? 이 사진 평가해주세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끌려 나올지언정 제 발로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컴플렉스 덩어리,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괴물? 여러분, 이현주가 만약에 국민의힘에 다시 오면요, 기억해주세요. 기억. 안 돼요. 제발 기억해주세요. 저렇게 말해놓고 난 뒤에 나중에 또 어머 미안해요. 제가요. 그때 잘못 판단했어요. 그럼 여러분 보수의 여전사! 24번 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내란 선전 선동 9명을 추가 고발했는데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저 기사가 왜 노컷 뉴스에 먼저 나오죠? 다른 데 나오기 전에 노컷 뉴스가 제일 먼저 보도를 했어요. 극우 유튜버 계정 폐쇄. 여러분, 극우 유튜버 계정 폐쇄 무서운가요? 두려우세요? 25번입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헌재 재판 변호인단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탄핵 전에 줄 탄핵이 먼저 있었다는 거, 니네가 먼저 민주당이 줄 탄핵을 먼저 했다는 거, 그거 이야기부터 하자. 그러면서 26번에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겠니? 내란이라는 표현 쓰지 마. 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지를 왜 보지 않느냐, 너희는. 왜 니네가 먼저 했던 그 행동은 얘기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거 맞는 얘기 아니에요? 전 되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있잖아요, 여러분. 왜 자기들이 원인 제공한 건 얘기 안 해요? 왜 원인 제공한 건 얘기를 하지 않고 원인 제공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다 너희 고소할 거야. 다 고소할 거야. 왜 다 고소를 하죠? 그러면서 제가 제일 오늘 웃긴 뉴스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개봉 박두 27번. 이재명이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아집의 전체가 희생돼서는 안 돼. 브라보. 오늘 최고의 적반하장 이재명!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의 아집의 전체가 희생되면 안 된대요. 아니 어쩜 저렇게 적반하장 같은 이야기를 저렇게 잘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그래서 오늘 그 만행을 저지른 공수처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PD님 밑에 제가 먼저 보여드렸던 설치 목적을 먼저 한번 보여주시고요. 링크를 공수처를 또 우리 PD님이 달아주셨네요. 여러분 공수처라 함은 2019년도에 만들어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였습니다. 주요 연역을 보시면 2019년도에 만들어져서 2020년, 2021년에 이렇게 보강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공수처가 만들어진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글씨죠. 위에 글씨인데요. 자, 확대를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인데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수뢰, 허위공문서 작성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특정 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다혜 사건 지금 어떻게 됐나요? 김정숙 사건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지금 그 사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전 그게 화가 나요. 공수처장 한번 얼굴 보여주시겠습니까? 링크에 보면 위에 현재 공수처장이 보입니다. 공수처장을 검색해서요. 공수처장. 네, 저 사람이에요. 오동균인가요? 이름이 오동균인가? 밑에 있어요. 밑에. 오동운이네요. 저 사람이에요. 지금 저 사람이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공수처에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걸 갖다가 지휘하기에는 안 맞아요. 그런데도 저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제 말 맞죠? 그런데 제가요 지금부터 여러분 정말로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요.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이에요. 여러분 이 법률 원문을 보신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위에 아까 제가 드렸던 거 윗부분을 좀 이렇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 잠시만 교육방송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PD님 제일 마지막에 이 법이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며칠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가 언제 만들어졌죠? 이 법이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됐던 법입니다. 이 법은 법률 제1507호로 1963년 12월 14일 날 시작을 해서 바로 밑에 시행을 17일 날부터 시행된 법인데요. 63년이면 언제 시절인지 아시겠죠? 그때 대통령께서 계신 그 시절에 이 법의 진짜 원문 이름을 보겠습니다. 맨 위로 올려가 주세요.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이에요. 여러분 경호법이 아니에요. 약칭은 대통령 경호법이에요. 그러면 이 법은요. 누구를 위한 법이죠? 대한민국에 오직 딱 한 사람, 대한민국에 오직 한 사람, 대통령을 위한 법입니다. 자, 대통령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오로지 한 사람 VIP 법인 거예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그래서 경호법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대통령 경호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의 목적을 봐야 됩니다.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 범위, 업무를 규정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요. 자, 2조 보면 정의. 경호란. 여러분 경호란.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모든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경호 대상자의. 경호 대상자는 누구죠? 대통령이죠. 경호구역은 전체 지역이고요.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 경호처의 직원들이고요. 자, 쭉 내려가겠습니다. 근데 쭉 내려오면요. 대통령 경호처장이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 경호처장이 엄청 멋있게 잘 막았는데 바로 민주당이 대통령 경호처장을 고발했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경호 대상은요. 바로 여러분 지금부터 삐리삐리삐리삐리 4조. 대통령과 그 가족. 자, 대통령과 그 가족이면 당선인과 그 가족. 대통령과 그 가족. 당선인과 그 가족. 자,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통령 권한 대행과 그 배우자.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해당되지만 바로 그 최도 돼요. 상무기도 돼요. 자,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의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자, 문재인도 해당이 돼요. 문재인도. 그러면 대통령 경호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한 명이 아닌 거예요. 법에 의해서 몇 명이 해당돼요. 이해 가시죠? 그럼 대통령 경호에 관련된 사람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거예요. 네, 내려가겠습니다.
쭉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내려가겠습니다. 경호구역 지정. 처장이 지정할 수 있어요. 처장이. 그러니까 경호처장이 여기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또 내려가겠습니다. 더 내려가겠습니다. 쭉. 자, 직원도 있고요. 더 내려가겠습니다. 자, 임용권자 있죠? 쭉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법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죠? 이 법에, 자, 구조예요. 소속 공무원 등 비밀 누설하면 안 돼요. 비밀 누설하면요. 또 내려가겠습니다. 면직 있고요. 쭉 내려가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요.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이게 끝이라고요. 이 법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통령 경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얘네는 대통령을 경호한다. 어떻게 한다? 신체 위에 가하는 곳에서 지킨다. 이게 뭐냐면요. 무조건 대통령이 보호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유, 정 변호사님이요? 지금 저한테 자료를 보여주시는데 그거 방금 저희 방송했는데요. 그네요? 정 변호사님이요? 저 이거 방송하는데 도움 주려고 지금 막 정 변호사님 댓글로 올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가 가세요? 지금? 경호법에 의하면 이분들은 무조건 대통령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그러죠. 충돌이 났어요. 아니 경호처 사람들은 대통령을 지키는 게 임무라니까요. 자기 임무를 다 하면 돼요. 자기 임무를 다 하면 되는 사람들한테 뭘 지금 이 임무를 다 했는데 왜 고발을 해요? 다시 볼까요? 여러분 제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자 1-3 여러분 되게 법은 명쾌한 거예요. 윤석열 체포 마가선 경호처장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된대. 아 무슨 공무집행 방해예요? 임무 완수 중이었다니까요. 임무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무 수행 중이에요. 임무 수행을 해야죠. 그러면은 임무가 있는데 여러분 자기 임무가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나면 돼요? 자기 임무를 다 하면 된다니까요. 자기들이 편법을 쓴 거 맞잖아요. 체포영장 밑에다가 왜 단서를 넣어요? 그럼 볼까요?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있는 것만 정확하게 얘기해요. 아까 거기 있었잖아요. 판사가 현직 판사 16번 현직 판사가 얘기하잖아요. 형소법 적용 배제시킨 거 윤석열 대통령 그 영장에 판사가 그렇게 적으면 안 돼. 판사가 적으면 안 되는 게 맞다니까요. 여러분 단서를 적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뭐뭐 한다 이거는 찔리고 캥길 때 쓰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오늘은요 윤석열 대통령 경호처장은 상을 받아야 되는 날이에요. 고발장이 아니고요. 제가 하는 설명 이해 가시죠? 저는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자리에,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자리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바로 보수. 저는 사실은 우파보다 보수라는 말을 더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보수의 생각이 뭐냐면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게 보수라고 생각을 해요. 영국 보수 지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보수의 역할이라 그래요. 저는 제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고 가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왜 거기 있느냐 딴 데 가라.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자리를. 오늘 제가 어제 얘기했죠. 대통령 체포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죠. 왜? 대통령 경호법이 있어요. 경호처장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킬 겁니다. 자기 자리 안 지킨 게 최상목이죠. 월권이에요.
그게 월권이야. 선 넘었네. 그리고 정말 선을 넘은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아까 이상민, 최상목, 이현주 선 넘은 거예요. 자기 자리 지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다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전문 용어로 철새라고요. 저는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저 있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나는 중도예요.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고속도로도 가운데로 걸으면 사고 나요. 중도 없습니다. 나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 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뉴스 다시 한번 지금 들어오신 분들 있으니까 다시 보여드리면서 제 이야기가 맞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1번 뉴스입니다. 체포영장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1시 반에 집행을 중지했어요. 집행을 중지 1-2입니다. 체포 방해한 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뉴스가 나온 시간은 바로 1시 40분경이에요. 체포를 방해한 자 책임을 묻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1-3입니다. 윤석열 체포 마가선 경호처장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됐던데 1시 37분이에요. 1시 30분에 중지한다고 해놓고 37분에. 이들은 다 생각이 있었구나 이미. 자, 밑에 봅시다. 고발장까지 들고 왔어요. 근데 시간 볼래요? 기자회견 팜플렛을 1시끄로 만들어 왔어요. 감사합니다. KK수미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답이에요. 준비 다 한 거예요. 체포 못한다는 거 아는 거예요. 체포 못한다는 거 알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일부러 이렇게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3 체포방해 경호처장 등을 고발하려고 다 준비해온 거죠. 경호처장이 만약에 거기서 문을 열어주잖아요. 이렇게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경호처장이 잘못한 거죠. 왜? 자기 자리를 안 지킨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있던 거 있죠? 여기 12번. 자기 자리를 잘 지킨 사람들을 또 고발했어요.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그리고 유튜브 4명, 고성국 박사님, 배승희, 이봉규, 그리고 성창경. 자기 자리를 잘 지킨 사람들을 또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 보자기 뒤집어 쓰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아무도 고발을 안 당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명을 하려고 했는지 아실 겁니다. 자, 서비스로 22-1번 밑에 있는 사진 다시 보고 갈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리를 여러 번 옮겨 다니는 사람이 좋으십니까? 너무너무 제가 죄송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잘못했어요. 이렇게 한 뒤에 다시 내가 그때 잘못 봤다 그러고 처음에 제 기억에는요. 안철수 대선 때 엄청 울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진 보니까 어떠십니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런 사람들에게 속았던 것이 잘못입니다. 오늘 한 줄 요약을 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을 생중계하는 기괴한 오늘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 아까 이야기했던 뻐꾸기들, 그리고 그 뻐꾸기들을 들어오게 했던 한동훈을, 그리고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정말로 내 자리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 공수처장 오늘 박수 보내야 됩니다. 박수를 보낼 때는 확실히 박수를 보내고 아니다 싶을 때는 정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오늘 윤상현, 그 부분 또 소개 한번 하고 그래도 끝을 내야죠. 네. 자, 아까 윤상현.
자, 7-1. 관저에 달려가서 탄핵 대상은 공수처장과 영장 판사야. 의리 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8번. 야,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편들었어. 윤상현 내란 선전이야. 제명 가자. 나서서 이야기를 하면 칼을 맞는다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응원하고 지켜주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요. 목소리 안 내고 고개를 이불 속에 처박고 있는 사람들을 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신주의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러 나오지 않은 보신 국회의원들을 기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요. 시청자 여러분, 그래도 오랜만에 며칠 만에 조금 웃었습니다. 아까 제가 웃으니까 웃는다고 웃음이 나오냐 그러는데 웃어야죠. 웃으면서 싸워야죠. 네, 여러분, 우리 기억하자. 오늘을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하고 싶지만 저도 오늘은 목이 말라서요. 맞아요. 정확하고 똑부러진 목소리 끝까지 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살지 두 번 사냐. 멋지게 살자. 박경련 님이요. 저보고 정 변호사님 안 계시니까 더 잘한대요. 정 변호사님 계실 때는 또 법률 전문가가 계시니까 오늘은 제가 또 이제 감성 방송이라고 하죠. 네, 제가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책을 썼었는데 그 책 제목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별은 없지였어요. 근데 제가 요즘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감성적인 책을 썼냐고요. 아, 저 원래 감성파예요. 저 원래 감성파. 센 이미지 아니에요. 원래 감성파고 또 되게 저 원래 말랑말랑하게 글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때 어쩔 수 없이 전사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가슴에 피는 뜨거우니까. 근데 이번에 쓴 책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책이 따뜻할 줄 몰랐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별은 없지. 제가 쓴 책입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운사님 감사합니다. 읽어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책 홍보를 한동안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센스쟁이. 제가 책 홍보를 지금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나라가 이렇게 돼서요. 이걸 어떻게 제가 지금 뭐 출판 기념회를 하겠습니까? 토크쇼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방송을 해서 홍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한 권씩 읽어봐 달라고 제 이야기. 네, 저 원래 말랑말랑한 사람이에요. 오늘은 오랜만에 좀 재밌게 방송을 했습니다. 옷도 빨갛게 입고. 네, 그리고 뭐 다른 걸 다 떠나서요. 오늘 별로 많이는 안 보신 거 아는데 봐주신 여러분에게 오늘은 뿅뿅뿅 행운과 사랑을 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 좀 읽어봐 주세요. 제가 그동안 책을 홍보를 하나도 못했어요. 하나도 홍보를 못하고 그랬습니다. 네, 맞아요. 막 지금 나라가 이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겁죠. 뜨거우니까 이러고 있죠. 네. 제 여동생이 그림을 그렸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책 많이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힘내고 싸우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내일은 좀 많이 내일은 방송이 없네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투TV 5시에 유여의 적반하장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사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